이번 영상은 월세족을 위한 셀프 인테리어라는 주제의 글을 기반으로 할 건데, 사실 더 핵심 주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중요성을 다루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15년 12월 7일에 그냥 대학교 과제로 제출을 했던 자료인데, 교양 과제였지만 저는 이제 전공이든 교양이든 제가 관심 있었던 그런 생활 분야와 접목할 수,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접목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좀 아깝잖아요. 쓸데없는 주제로 하면은. 그래서 뭐 학교 과제로서 남아는 있지만 사실 저한테는 제 개인 프로젝트라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월세족을 위한 셀프 인테리어.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를 이 당시에 여기저기서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셀프 인테리어라는 용어도 잘 안 쓸 뿐더러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좀 거의 없지만, 이때는 한창 붐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월세족, 월세 내고 이제 사는 이제 자취생들을 뜻한 거죠. 위한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넘고 있다. 지금은 훌쩍 넘었죠. 그중 35%가 2030 청년으로 60대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1인 가구 청년들, 이하 월세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월세방에 사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남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사비를 들여서 방을 꾸미는 이들이 늘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기 힘든 월세족에게 월세살이는 기생세대에 잠깐 스쳐가는 경험이 아니다. 중앙일보 청춘 리포트팀이 통계청의 2015년 1분기 가계지출 동향을 바탕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으로 서울의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무려 64년이 걸린다. 꾸준히 돈을 모으면 늦지 않게 집을 살 수 있었던 기성세대가 내 집 마련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 되었다. 뭐 지금은 또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나 청년들이 집을 사서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최근 일고 있는 셀프 인테리어의 붐은 이러한 월세족들의 욕구를 잘 보여준다. 셀프 인테리어란 같이 보실까요? 셀프 인테리어란 화질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진 않네요. 스스로 집에 실내 공간을 수선한다는 의미로 벽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낡은 싱크대를 리폼하는 등의 작업을 일컫는 용어다. 외부의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작업 방식이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집을 매우 저렴하게 꾸밀 수가 있다. 금전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셀프 인테리어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이며 그들은 점점 이미 만들어진 집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취향의 공간을 맞추기 시작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셀프 인테리어로 유명해진 블로거 우연 수집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몸을 혹사시켜 인테리어 비용을 줄여보려고 하는 그 눈물겨운 각오에 공감하고 있다며 보다 나은 공간을 갈구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셀프 인테리어의 대상이 되는 집은 대체로 월세이며 그 소유권이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있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남의 소유물에 돈과 노력을 쏟고 집주인과의 마찰은 물론이고 세입자는 계약이 완료되자마자 집을 떠나야 하므로 자신이 투자한 것을 일체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셀프 인테리어의 효과는 계약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유효한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으로 셀프 인테리어의 대상을 분류를 한 후에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월세족에게 손해가 덜한 투자 대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이미 건축업계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건축업계가 아니죠. 세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죠. 제각각의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하드웨어를 좀 정의를 하자면, 이제 건축물 그 자체 혹은 건축물에 결속이 되어 있는 물체를 뜻한다. 이는 벽체, 바닥, 기둥 이런 것처럼 주요 구조를 포함하고, 또 벽지, 바닥재, 타일과 같은 마감재도 포함을 한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싱크대, 가스레인지, 벽걸이 에어컨과 같이 어떤 나사 같은 장치로 이제 결속이 되어 있는, 인스톨이 되어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항목도 포함을 한다. 단 전기 콘센트로만 연결되어 있는 항목은 결속되었다고는 보지는 않는다. 지금은 제가 좀 생각이 좀 달리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대로 해볼게요. 반면 소프트웨어란 건축물에 결속이 되지 않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실내 공간에 있는 모든 물체를 뜻한다. 여기서 전기 콘센트를 연결하는 것은 결속되지 않은 물건으로 간주를 하므로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된다. 책상, 이런 가구부터 각종 가전제품, 침구류 등 기타 모든 소품이 소프트웨어에 해당을 한다. 만약에 입주하기 전부터 침대나 냉장고 같은 물건이 미리 있었던 경우에는 건축물에 결속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간주는 되지만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그 범위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법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세입자가 자유롭게 물체를 수선할 수 있는, 약간 용어를 좀 이상하게 썼는데 일단 읽을게요. 세입자가 자유롭게 물체를 수선할 수 있는 변경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더라도 침대나 냉장고 같은 물건은 벽체나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는 행위보다 수월하므로 여전히 소프트웨어로 본다. 저도 그렇게 봤는지 몰랐는데 뭐 본다고 하네요. 자, 일반적으로 셀프 인테리어에서 주로 다루는 벽지, 싱크대, 화장실 시설 등은 모두 하드웨어에 속한다. 하드웨어는 입주하기 전부터 갖추어진 품목이며 건축물에 결속된 것으로 임대인의 소유물이다. 하드웨어에 셀프 인테리어를 적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 내 소유가 아니잖아. 그래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드웨어를 변경하려면 일단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한국일보가 취재한 김세빈 씨는 이렇게 말했다. 늘 집주인과 씨름해야 했다. 집주인은 새로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결국 사비로 한다는 조건으로 도배를 허락받았다라고 말했다. 참 공감되죠? 저는 공감이 됩니다. 이런 그 참고 자료를 제가 근거를 찾았는지 기억을 못했는데 과제라서 그런지 좀 열심히 했네요. 눈부셔. 둘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해봤자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원룸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셀프 인테리어로 꾸며진 방을 만끽하는 것은 2년이 채 안 된다. 셋째, 월세족이 하드웨어인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기능적인 면보다 시각적인 면에 치우치게 된다. 월세족에게 하드웨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2년마다 새로 투자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은 큰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게 한다. 그런데 하드웨어에 기능적 결함이 있을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개선시키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창문의 단열 성능이 취약해서 교체를 하려고 해도 기존의 것을 철거를 하고 건물의 마감을 새로 해야 하는 등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든다. 문제는 월세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대부분은 기능적 결함이 많다는 것이다. 원룸이나 투룸의 주거 형태는
다세대 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에 해당을 하는데 임대 수익의 목적으로만 지어졌기 때문에 시공 시 지나친 비용 절감으로 인해 방음, 단열 등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므로 이 같은 기능적 결함은 방관하게 되고 결국 시각적인 결함을 개선시키는 데에만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온도나 습도를 유지하고 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건물의 기능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와 직결이 된다. 그리고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는 그보다 상위 단계의 욕구에 해당이 된다. 해당 이론은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단계의 욕구를 느낀다고 주장을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단계의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는 셈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상위 단계의 욕구를 해소를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좀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즉, 단열, 방음과 같은 기능적인 결함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페인트 칠과 같은 미적인 충족이 별로 의미가 없다. 자, 반면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반면 소프트웨어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는 세입자가 직접 소유를 하기 때문에 내 거잖아, 물건들은. 그래서 변경하는데 제약사항이 별로 없다. 쉽게 내가 원하면 내가 변경하면 된다. 둘째, 월세 조객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대비 몇 배에 달하는 월등히 긴 사용 기간이 허락된다. 2년보다 훨씬 긴. 소프트웨어는 이사할 때도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에 월세 계약 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셋째, 소프트웨어는 내가 소유권을 갖고 계약 기간이 제한받지 않으므로 큰 비용을 투자해도 그만한 가치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다. 때문에 하드웨어보다 과감하게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생기는데, 비싼 물건은 내구성과 효율이 좋으므로 하드웨어의 기능적인 불편함을 소프트웨어로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고효율 에너지의 난방기를 사용하면 겨울에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집에 살더라도 그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좀 추운 집에서 라디에이터 이런 걸 쓴다는 거죠. 별로 권장되는 바는 아니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기능적인 결함을 충족시키게 되면 그거보다 상위 욕구인 시각적인 결함을 충족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족이 하드웨어의 셀프 인테리어를 강행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시각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자, 위에 제가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건 멍청한 짓이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그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예쁜 집에 살고 싶잖아요. 예쁜 집에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를, 이 집 자체를, 이 벽지를, 이 바닥을, 이거를 바꿔야 예뻐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하드웨어에 돈을 쓴다. 이 말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수록 초기 비용이 저렴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가 쉽고, 이러한 것들은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소모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물건에 좀 투자를 해라. 그리고 오래 써라. 그리고 이 건물에는 별로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게 된다라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건물에 좀 쓰고 자잘한 것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돈도 좀 아끼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일어나죠. 오래 못 갈 것들에 돈을 써버리고 오래 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그만한 가치를 잘 못 느끼다 보니까 계속 돈을 덜 쓰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불만족을 낳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바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아래 사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셀프 인테리어로 책을 출판하거나 대중매체에 소개되었던 두 명의 블로거의 대표 작품으로,
많은 월세족들의 롤모델이 된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영역과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영역의 면적을 구해서 비교를 하면 두 사진 모두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내가 원하는 공간을 구축할 때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도 시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다. 자,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연수집이라는 블로그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거기서 이제 이 방이 이제 핵심 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쁜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인데, 이제 여기에서 물건들이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벽지라든지 뭐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나의 소유 품목으로 이제 구성을 된 그런 부분들의 형태와 컬러와 이런 디자인과 이런 느낌들이 내가 딱 그 공간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봤더니 이제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블로거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이슨 지금 엄청 유명하죠. 네, 그 개구구먼 그분이랑 결혼도 하시고, 그 제이슨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해졌었는데, 제이슨의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이제 크죠. 이거는 이제 절대적이진 않죠. 왜냐면 집이 넓은 집일수록 물건들이 더 미니멀 할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제 이런 비율은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이 글에서 다루는 월세족들, 자취생들,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 어쨌든 개인이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어느 정도는 그 수량, 특정 수량 이상일 거기 때문에 유효하죠. 네, 의미가 있죠. 이처럼 소프트웨어가 만족스러운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마다 시각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소프트웨어는 종류가 방대하고 저마다 용도가 다르므로 일시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새로 사지 않는 이상 하나의 일관된 스타일로 통일하기란 쉽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의 시각적 중요성을 인지하여 전반적인 디자인의 통일감을 염두에 둔다면 신중하게 하나씩 구비해 나갈 때마다 통일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최근 사실 이때 이후로는 이 정도의 글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이때 지금 이 글이 완벽하진 않지만 요즘에 제가 제끼는 것들에 비하면은 아주 문장이나 이렇게 뜻을 이렇게 잘 정돈을 해놨네요. 본 논문은 월세족이 셀프 인테리어로 인해 불합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셀프 인테리어의 적용 대상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류를 했다. 하드웨어는 건축물에 결속되어 있는 물체, 소프트웨어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물체로 일단 정의를 했다. 일반적으로 셀프 인테리어의 대상은 하드웨어다. 그러나 거주하는 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2년마다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못해 기능적인 면보다 시각적인 면에 치우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능적인 면보다 시각적인 면을 개선시키는 데 말이 중복이 돼버렸네요. 그러나 기능적인 면이 개선되지 않고는 시각적인 면의 만족이 별로 의미가 없으므로 월세족에게 하드웨어의 변경은 많은 낭비를 초래한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세입자가 직접 소유를 하면 제약사항이 없고 하드웨어 대비 수배에 달하는 사용기간이 허락된다. 또한 비용을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온전히 회수하기 때문에 기능적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데 타당성이 생긴다. 때문에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을 경우 하드웨어보다 수월하게 그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므로 이는 곧 생리적 꼭 그렇지만 않은데 충족하게 되므로 시각적 아름다움을 구축할 때 그건 역시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이제 생리적 욕구라는 단어가 조금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춥고 덥고
습하고 건조하고 이 네 가지만 봐도 이제 기능적인 부분, 내가 거주함에 있어서 쾌적함을 느끼는 부분 이미 다 다뤘죠. 쾌적함도 다루고 베이직 앤 디폴트도 다 다뤘는데 어쨌든 내가 이 공간에서 쾌적함을 먼저 누려야지 그 쾌적함으로 오는 만족과 그 쾌적하지 않음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 시각적인 만족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욕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는 저기에 별로 덜 쓸모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오는 만족을 커버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자주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조금 그지 같아도 집이 좀 많이 허술해도 내가 만약에 50만 원짜리 제습기를 사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살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15만 원짜리 가습기를 사야겠다 살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습도, 그러니까 습도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잘 자각을 하지는 못하는데 습도도 되게 쾌적함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근데 이제 온도가 더 확실하니까 온도를 비교를 하자면은 추운 집이다. 단열 자체가 애초에 잘 안 됐다. 창문이 좀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벽면도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하면은 내가 아주 따뜻한 이불을 산다거나 그리고 이제 난방 기기를 이제 너무 싸구려를 사지 않는다거나 할 때 거기에 투자할 만하고 그걸 투자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따뜻함들 그 다음에 또 시원함들 이런 것들이 설령 내가 에어컨을 내 돈 주고 사서 설치까지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회수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투자 가치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도 무방하죠. 자, 소프트웨어는 시각적인 영향력도 크므로 자,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심지어 시각적인 영향력도 하드웨어 못지않아. 그래서 시각적인 통일감을 염두에 두고 물품을 구매를 할 경우 시각적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다. 사실 쉽진 않지만요. 그래서 월세족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셀프 인테리어로 인해 생기는 불합리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번 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썼네요. 그리고 이 전 영상들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들도 여기 많이 녹아져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그러한데 문제는 시각적으로 통일된 물건을 구매를 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